미니진과 하이브의 대결 2라운드가 얼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미니진의 경영권 탈취 의혹 혹은 어도어에 대한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이 된 건데, 거기서 확장이 되고 또 변질이 돼서 지금은 딱히 경영권이랑은 상관없는 영역에서도 다투고 있는 그림이고,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서 새로운 소송거리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2라운드의 시작을 알린 소송부터 보겠습니다. 미니진, 하이브 레이블과 뉴진스 표절 25억 소송 첫 격돌. 새해부터 재판이 열렸는데, 미니진의 올해 첫 번째 상대는 빌리프 랩이란 하이브 산하 자회사이고, 두 번째는 소스 뮤직입니다. 역시 하이브 산하 자회사입니다. 2025년 1월 10일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명예훼손으로 하이브의 두 자회사가 건 소송을 미니진 측이 변호를 했고요. 소스 뮤직의 르세라핌과 빌리프 랩의 아일릿이 미니진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라는 주장인 것이고, 이 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중요도 측면에서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재판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언론 플레이인데, 이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진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바로 전날에 퍼진 겁니다. 내용은 다보링크 회장의 증언이고요. 재판 날짜가 1월 10일인데 기사가 터진 날짜는 바로 하루 전인 1월 9일이라는 거죠. 맥락은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보링크 회장의 증언 내용은 미니진이 뉴진스를 하이브에서 빼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자산가인 본인을 만났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투자를 해달라고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만나서는 방시혁 의장 욕도 많이 하고, 뉴진스를 빼내는 전략도 본인이 직접 들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논의가 논의로만 끝나고 진행이 그 이후로 전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회장님의 증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증거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딱히 결정적인 장면은 없었다. 재판에서 유효타가 되기보다는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큰 파장은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전에 있었던 언론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몇 달 전에 언론 플레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니진이 어도어에서 퇴사를 한 날 기점으로 일주일 뒤에 느닷없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엄청난 내용의 기사가 뜬 것인데, 이 내용이 다보링크 회장의 증언과는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방시혁과 사모펀드의 비밀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미니진의 퇴사 일주일 후에 이 기사가 뿌려지면서 대중에게 순식간에 퍼지면서 또 알려졌고, 방시혁 측에서는 치명적인 심리적 데미지뿐만이 아니라 논란의 파장이 이전에 퍼졌던 내용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 피해 규모를 아직은 가늠할 수가 없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던 사모펀드 PEF에게 하이브가 기업 공개를 한 후에 엑시트를 한 투자 이익의 30%를 받는다는 내용의 비밀 계약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직후에 상한가를 친 하이브 지분을 대량 매각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런 기회를 사모펀드에게 준 방시혁 의장은 뒷돈으로 이제 30%에 해당하는 무려 4천억 원을 받은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원래 본 싸움의 영역을 넘어서 자본시장법으로 싸움의 영역이 확장이 된 것이고, 사실상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장 직후에 팔 수 없는 의무보호 예수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의무보호 예수라는 장치의 취지가 최대 주주로 하여금 상장 이후에 한동안은 주식을 못 팔도록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건데, 방시혁 의장은 보호 예수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미리 계획을 하였고 또 실행을 한 것입니다. 몰래 뒤에서 사모펀드와 사적인 계약을 맺음으로써 대주주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직후에 우회적으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인마이 포켓하였다. 무려 4천억 원이라는 거죠. 복잡한 구도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대주주가 보호 예수 기간에 엑시트를 해서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던 즈음에 하이브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으며 개인 투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 뒷거래를 위해서 특정 사모펀드는 그 특정 기간에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내용이 보도된 날짜는 2024년 11월 29일이며 미니진이 어두워를 퇴사한 11월 21일 딱 일주일 뒤입니다.
미니진과의 갈등이 회사 내부로 한정된 자회사 경영권 혹은 입지 싸움에서 시작이 되었을 뿐인데 이게 폭로전으로 치닫게 되면서 점점 더 수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이를 게 훨씬 더 많은 방시혁 의장이 더 큰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보도 이후에 금융감독원이 하이브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니진 퇴사 직후에 터진 방시혁 의장 4천억 원 엑시트 내용이 하이브라는 기업의 차원에서 하이브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서 부정거래는 이익액의 3배에서 5배를 물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방시혁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받은 액수는 4천억 원입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2조 원을 물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었다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니진이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결국 풋옵션 1천억 원을 받아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초반에 풋옵션 금액을 주고 끝냈다면 어땠을까? 지나친 출혈 경쟁에 하이브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 가장 들키고 싶지 않았을 법한 내용이 결국에 세상에 알려졌고요.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많은 비밀들이 폭로가 될지 또 그 내용들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요약을 하면 이 전쟁의 키워드는 미리진 입장에서는 풋옵션 1천억 원을 받아내야만 하는 싸움인 것이고 그래야만 앞으로 이어질 줄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또 이후에 회사를 차릴 수가 있겠죠.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사모펀드와의 모종의 거래를 통한 4천억 원의 수익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이제는 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누가 터뜨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미니진과 하이브의 공식적인 이별 직후에 터졌다라는 것이 맥락적으로 매우 유의미해 보인다. 방시영 의장에 대한 내용은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뭐 과즙 세연 같은 아프리카 TV BJ와의 연문설 같은 명예에 소소한 기스를 내는 내용 또한 유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의 위기의 시작점은 미니진 사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상 SM 인수전 그 이후부터 방시혁 의장은 쉽지 않은 행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 방시혁 의장뿐만 아니라 엔터 업계 전체가 SM 인수전 전후로 퍼펙트 스톰급의 풍랑을 만나게 된 건데 2024년은 엔터 업계 전반에 폭풍우가 치던 한 해였습니다. 기사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SM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SM 인수전에 지나치게 몰입을 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급기야 구속이 되었고 그 뒤로 3개월의 짧은 수감 기간 이후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이제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보석 금액은 참고로 3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그 이상으로 2024년이 너무나도 버거웠던 사람이 바로 김범수 의장입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의 주식 재산도 많이 쪼그라들어서 주식 부자 3위에서 4위로 밀려났고 카카오 전사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힘들었던 게 2024년입니다. SM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자 이수만이 회사에서 퇴출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었고 매물로 나온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카카오랑 하이브가 경합을 펼쳤는데 인수당하는 입장인 SM도 역시 싸움에 가담을 하였으며 엔터 산업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총력전이었습니다. 각 진영의 대장격인 인물이 바로 하이브의 방시혁과 카카오의 김범수였고 SM 기업은 카카오 편, 또 SM 창업자 이수만 측은 또 하이브 편이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재밌게도 SM에서 쫓겨난 이수만이 위너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은 이수만이 한 배를 타고 있었던 방시혁에게 지분을 몰아주면서 SM 주식을 시세가치 이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수만은 돈을 가지고서 싸움에서 빠져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방시혁은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으나 SM 인수에 실패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수만 지분만 비싸게 산 격이 된 거죠. 반대로 이수만은 지분을 비싸게 팔고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회사들이 엔터 업계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진 것이고요. 하이브는 공개 매수 과정에서 시세 이상의 가격으로 SM 주식을 추가로 또 더 매수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출혈이 일어났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건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수전에서 승리한 카카오가 위너라고 말할 수가 또 없는 게 인수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일어난 사건 때문에 배재현과 김범수 의장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목적이었던 추가 상장도
물 건너가게 되고 오히려 카카오는 이제까지 해왔던 문어발식 확장이 전 국민적인 공분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서 하이브의 위기 그 이상으로 전사적인 위기가 도래했으며 카카오는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겹악재라는 개념에서 하이브와 카카오가 공통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겪었고 본인이 만든 SM에서 쫓겨나면서 K-팝에서 퇴출된 이수만이 아이러니하게도 K-팝의 쓰나미는 피할 수가 있었다. 이 시점을 전후로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후폭풍을 겪었으며 JYP나 YG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엔터주들은 여전히 회복 중인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점은 K-팝의 성공 신화가 심각하게 변질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K-팝 산업의 리더들의 민낯은 까고 보니까 상상을 초월했으며 전 세계를 매료시킨 K-팝의 멋진 음악과 공연 그리고 아이돌 산업의 엄청난 잠재력이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머니게임에 잠식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씁쓸한 부분인 겁니다. 화려한 무대 뒤의 현실은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사람들의 전장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과연 회복은 가능할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